예, 첫 번째로 올해 그 대입의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주요 키워드는 누르세요. 예, 의대 정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첨단학과 증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전공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올해 입시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원래는 예고를 하고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예고 없이 정부에서 추진해버려가지고 선생님들 입시 지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의대 정원은 작년에 3,133명에서 올해는 4,600명, 약 1,500명 가까이 증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에다가 1,500명을 순수하게 더 뽑은 게 되겠고, 두 번째는 첨단학과인데 이 첨단학과는 지난 2년 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서 3,000명을 더 뽑았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내년에 조금 더 정원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학과의 정원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증가시킨 거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직관적으로 보면 이과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원이 늘어납니다. 4,500명 가까이. 의대 정원은 내년에는 다시 돌아갈지, 원래 계획은 500명 내년에 더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내년에 봐야 되는 문제이고, 첨단학과는 3,000명 증가한 그게 계속 유지되어서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무전공을 확대시킨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자율전공인데, 이 자율전공이 작년에는 9,90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37,900명을 모집했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그리고 국립대학의 25%를 무전공으로 뽑으라고 약간 강요 아닌 강요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무전공의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무전공이 확대된 만큼, 늘어난 만큼 다른 과의 증원이 줄어들게 돼요. 다른 학과의 인원을 줄이면서 무전공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의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 학과를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자율전공 무전공으로 지원해야 될지 학생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 무전공도 아마 지금 계속 이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인서울 대학을 갈 때 대학에 있는 주요 대학의 입시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권 지역은 일단은 지역 균형으로 사채를 선발합니다. 일반고 위주로. 요거는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 종합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뽑는 전형이고, 세 번째로 사회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농어촌 또는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이것도 대부분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하향에 있는 이제 우리로 보면 지역균형, 내신이 좋은 학생은 지역균형 전형으로, 그 다음에 생기부를 잘 적은 학생들은 세 번째 사회종합 전형으로 주로 지원하게 되고, 두 번째 일반 종합 전형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반고 학생이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권 대학에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합격 학생의 종합전형 합격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는데, 교과전형,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과전형으로 가려면 수능 최저를 꼭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신 선택이 안 좋거나 그런 학생들은 정시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성적 좋은 학생들은 이미 수시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농어촌 전형을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요 전형으로 가면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 저희 학교에 서울대 붙은 학생
학생도 정시에서 농어촌 전형을 활용해서 합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일단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과 전형을 3개 지원할 수 있었고 종합 전형에 1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지방대는 교과 전형의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북대 이상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해서 생활기록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 근방에 있는 대구대, 대가대 뭐 이런 학교에 갈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구교대는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이 지역 인재 전형의 합격 컷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요새 늘봄 학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요새 초등학교 선생님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교대도 한번 선생님 원하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합격 컷이 하락하고 있어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면 원서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에도 최저를 충족시켜야 되고 종합전형에는 보통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경북대 일반 전형은 올해 수능 최저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평소에 꾸준히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면 원서를 접수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45%, 종합전형이 23.6%, 교과 전형을 이제 좀 많이 뽑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위주로 한 20% 가까이 뽑고 나머지 기타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만 따로 이제 비율을 살펴보면 수시 모집만 수도권은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더 많이 뽑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서울권이 목표인 학생들은 내신이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종합 전형을 이제 준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수도권 같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을 더 많이 뽑습니다. 2026년 내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안 될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고교 학점제가 중학교 3학년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는데 먼저 이 고교 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 말은 진로가 빨리 결정될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어제 저거 했다가 오늘 이거 했다가 꿈이 수시로 막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한 뒤에는 진로를 빨리 결정할수록 유리한 그런 학과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제로 운영합니다. 한 과목은 한 학기에만 배워요. 저희 때나 지금 1, 2, 3학년, 지금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은 한 과목을 1년 동안 1학기, 2학기 배우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무조건 한 과목은 한 학기에 학기제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게 되는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처럼 학점을 따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입한 게 이수제입니다. F죠, F. 우리 대학 갈 때 했던 총 맞는 거, F 학점,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점이 낮으면 졸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졸업 조건이 학업 성취율 100점 만점이면 그냥 이거는 단순 계산으로 해서 100점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40점 미만은 학점 취득이 안 돼서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목의 출석이 3분의 2 이상, 과목마다의 출석이 3분의 2 이상 안 되면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특정한 날에 그 질병 결석하거나 학교 안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총 3년 동안 192학점을 학생들이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고
교과는 174학점입니다. 나머지 18학점은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진로활동 같은 그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18시간 이렇게 합해서 192학점이고 16회라고 되어 있는데 50분 16회 저번에 16주를 말합니다. 16주 동안 수업을 지금은 17주거든요. 1주가 줄어듭니다. 1주가 줄어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1, 2, 3학년 학생들이 17주를 들어야 되고 중3 학생들이 올라오면 16주를 듣게 되기 때문에 한 주가 아무것도 없이 비잖아요. 그 한 주가 아무것도 없이 그 비는 주간에 뭘 하냐면 진로를 이제 탐색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수를 못한 학생들이 그때 보충 지도를 받아야 돼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40% 미만은 우리는 대학 다닐 때 F라고 표현됐는데 그 F라고 안 하고 I로 표시됐어요. 미이수 그 I로 표시됐는데 40% 미만 I를 받게 되면 미이수로 졸업하는데 힘들어져요. 이 학생들은 보충교육을 받아야 돼요. 졸업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아까 계속 같은 얘기. 과목도 출석률도 있어야 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 되어서 학점을 취득한 후에 학점 취득하면 졸업. 이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 근데 고교 학점제가 이제 들어오면 결석이라든지 조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자기적으로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요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게 고교 학점제의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중3부터 적용이 됩니다. 5일 올라오면 과목이 싹 바뀌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2022학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여기서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에서 옆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학생이나 좀 알아두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생활기록부 작성의 방향성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문제해결, 융합적 사고, 도전 이런 모습들이 생활기록부에 담겨져야 된다.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저런 걸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고등학교에는 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저 노랗게 표시된 저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다 들어가야 돼요. 저런 내용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면 이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구성은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전문 교과는 특목고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전문 교과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보통 교과입니다.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또 나눠집니다.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2, 3학년 때 올라가면 선택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솔직히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럼 학생들은 2, 3학년 올라가면 일반 진로 융합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 수에 따라서 과목을 이제 선택 과목을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설된 과목을 보고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그 과목을 수강하게 돼요. 이런 절차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능 과목도 바뀌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제일 큰 변화인데, 요 내부친 부분이 수능 과목인데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1학년 때 배워서 수능을 쳐야 돼요. 2, 3학년 때는 배우지 않습니다. 1학년 때 이 과목들을 배워서 수능을 치게 됩니다. 그 말은 1학년 때 이 과목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2, 3학년 때는 학교 수업 시간에 저런 과목이 개설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배울 때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2, 3학년 때 수능 이제 준비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방과 후 보충 수업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2, 3학년 때도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같은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제대로 배워야 2,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1학년 때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아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이제 수능 출제 과목, 나머지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요게 이제 수능 과목이 되고요. 수학은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영어는 영어 1, 영어 2, 요게 수능 과목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문과, 이과가 수능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요, 수능에서. 수학도 공통이고, 과학, 사회도 공통입니다.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사회과학을 다 쳐야 되고, 수학도 공통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 이 부분이 수능에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뒤에서도 잠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진로 학업 설계 지도 또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안내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1학년에 진로와 직업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과목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개설 과목을 확정을 한 다음에 학생들의 추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다음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교육과정을 확정하게 되어서 학생들마다 개인 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선택 절차고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되는데 일단 학교에 개설된 과목 중에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1학년 동안 진로 탐색을 해서 2학년 때 내가 선택한 진로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 학교 선생님 수가 100명, 200명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나는 듣고 싶은데 개설이 안 된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노고천 지역에 있는 학교는 저희는 좀 그래도 큰 편이라서 괜찮은데 저희보다 더 작은 학교는 개설 과목 수가 더 작겠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데 개설이 안 된 과목은 소인수 수업. 소인수 수업은 이제 학생들 소인수 몇 명만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과목을 원하는 학생을 모아서 그 학생을 위해서 과목을 개설하는 거예요. 저희는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고 본교 선생님이 원래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강사를 이제 모셔오는데 저희는 중학교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서 과목을 이렇게 개설하게 되고 그래도 전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을 경우 영덕이나 영주에 있는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했을 때는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리가 먼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경산 안에서 개설된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그 학교로 무학고등학교든 진량이든 또는 진량에서 무학에서 저희 학교 와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 듣는 게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요걸 통해서 또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교육청에서 온 학교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온라인 학교.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과목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또 과목을 듣게 돼요. 이렇게 학생들이 최대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결국은 이제 대학을 이제 가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2018년 대학입시 제도를 개편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 확정한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5등급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그러면 내신 평가 9등급제를 폐지를 한 거예요. 애초에는 1학년 과목은 9등급제로 하고 2, 3학년 과목은 등급이 없는 성취평가제로 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뒤집었습니다. 1학년에만 9등급이 있으면 1학년 시험 못 친 학생들은 다 사퇴해버리고요. 아니면 다시 입학하거나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생각해서 해놓은 게 5등급 체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A, B, C, 아까 보여드린 A, B, C, D, E도 성적표에 표시도 되고 그 다음에 성적표에 1, 2, 3, 4, 5등급도 같이 표시가 돼요. 성취평가제는 이 학생이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고요. 선진화된 5등급이라고 정부에서 말하는데 이게 왜 선진화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절대평가와 5등급을 같이 한다. 같이 이제 성적표에 표시를 하고 대학에 갈 때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 등급으로 활용해서 등급을 줄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성취도와 등급을 같이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사회 융합선택 과목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융합선택, 과학 융합선택, 예체능, 교양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융합선택, 사회과학 융합선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에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내신 5등급 체제를 하게 되고요. 성적을 이제 산출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교과는 성취도 A, B, C, D, E, 석차 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등급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있는 전문 교과는 저희가 이제 가끔씩 학생들이 요구에 따라서 특목고에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교과죠. 특목고에 있는 과목을 저희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5등급 등급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과학에서 특목고에 있는 과목을 이제 저희가 실험 과목이나 이런 걸 개설할 때는 5등급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내신이 이제 산출하는 그런 산출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내신 5등급 체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9등급을 5등급으로 이제 변환시키니까 경쟁이 이제 극심한 경쟁이 완화되는 것은 있습니다. 9등급에서 5등급. 그럼 이게 거의 인원이 2배씩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보다 경쟁이 엄청 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경쟁이 완화돼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평가 과목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1, 2, 3학년에 현재 고등학교는. 근데 바뀐 그 교육과정은 진로 선택도 등급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5등급까지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는 있지만 등급 나오는 과목은 늘어난 거예요. 경쟁은 줄어드는데 공부해야 될 과목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쟁은 줄었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등급을 산출해야 되는 과목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등급이니까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9등급보다는. 그래서 희망 전공 관련 두 과목을 충실하게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학과로 지나갈 거면 물리 관련 과목을 많이 들어야 돼요. 공학 쪽 희망하는 학생들은 물리 과목을 많이 들어야 돼요. 희망 전공 관련 그 과목을 충실히 이수를 해야 되고, 생기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에서 준비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돼요.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성을 좀 띄워줘야 돼요. 적극성을. 그래서 이제 공포도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 지금 이제 예전에 저희가 저번이 182명이거든요. 그래서 180명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1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18명, 2등급 61명, 3등급 119, 4등급 162, 5등급은 180등까지. 솔직히 5등급 하는 것도 힘들어요. 시험 하다가 잘못 잘 찍어버리면 5등급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저희는 보통 한 생각은 3등급 정도까지는 경대를 준비시키려고. 3등급 정도 이제 받으면 생기부 준비시켜서 경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 과목. 계속해서 저게 이제 저쪽에 개필란 쪽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가는 수능 과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공통이라는 말이 다 들어갔잖아요. 문이과 없습니다. 이제 문이과 구별이 없이 공통으로 이제 수능을 쳐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이제 수학, 국어, 수학, 사회정보, 과학정보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능 보게 되는데 선택이 이제 없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문과 학생도 의대 갈 수 있겠네. 수능 다 맞추면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하죠. 지금처럼 만약에 그 입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 수능 점수로만 뽑으면 문과 학생도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냐가 이제 거죠. 대학에서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만 안 뽑고 다른 요소를 정시에서도 넣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요. 제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절대평가입니다. 등급만 나오는 겁니다. 등급. 그러니까 절대평가란 말은 90점까지 A 1등급, 80점까지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하는 과목들입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교과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거나 또는 강화할 것이다. 교과전형에서. 내신만 좋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올리거나 없었으면 만들어낼 것이다. 한양대가 올해 수능 최저 등급을 넣었었거든요. 없다가. 그런 게 학생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 것 같고 면접이 강화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면접. 왜냐하면 내신 변별력이 약하니까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교과전형이지만 서류평가를 반영한다.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북대가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합니다. 경북대에서 하는 서류평가는 이 학생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떤 과목을 입수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한 5개 정도 대학이 서울에서 지금 서류평가를 교과전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그 과목의 세부 특기사항, 생기부에 적혀있는 특기사항까지 교과전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중하위권 대학은 그 이것저것 많이 붙으면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 수 있으니까 학생 모집이 중요하니까 지방 중하위권은 그냥 내신만 가지고 선발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시 전망을 살펴보면 생기부의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유부순서에 저희가 이제 독서에 관해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 생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들이 잘 챙겨야 돼요. 이제 그리고 모든 전형의 면접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어디 가서 면접을 돈 주고 배우라 이게 아니고 평소에 면접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그런 훈련. 이 부분은 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범위 축소를 위해서 정시 선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론상으로는 문과생도 의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수능이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시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정시에서도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준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수능 최저 준비가. 제가 예를 들때 경대 일반 종합전형인데 경대 일반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 내신을 보지 않아서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수능 최저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내 내신과 상관없이 생기부만 잘 관리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경대도 최저를 통과하는 비율이 40% 정도가 탈락되는 경우, 10명 지원하면 4~5명이 수능이 어려우면 최저를 못 맞춰서 그냥 탈락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능 최저 준비는 늘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문점은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집중합니다. 선행은 진도보다 질입니다. 지금 선행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빼는 것도 학생들 물어보면 선행 많이 했는데 모의고사 치면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만약 중3 학생 같은 경우 선행을 하고 있으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내가 풀 수 있다 없다 확인을 하면서 선행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미결정 학생들은 무전공 자율전공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쪽으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변경. 고등학교 왔는데 진로가 바뀌었다. 이거는 가급적 빨리 결정해 주면 좋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리고 바뀌었을 때는 내가 왜 바뀌었는지 생활기록부에 활동을 통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평가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강교수에 따른 유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학년부터 선택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100명이 수강할 수 있고 어떤 과목은 50명이 수강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의 수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 선택할 때 참고하기도 합니다. 유불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과목을 불리하다고 포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학생하고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 습관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중학생부터 습관을 좀 변화시켜주면 좋겠는데 변화시키기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요. 변화시키기 안 되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와가지고 1학기 때 성적 잘 나왔다가 2학기 때부터 떨어지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100% 변화시키기 하는 애들. 두 번째는 독서는 기본입니다. 서울대 상황입니다. 방학은 독서와 함께 보내야 돼요. 독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과 텍스트 작성을 위해서 발표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애가 중학생 공개 수업 가다 보면 학생들 발표시키면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표하는 학생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항상 이 발표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생기부도 잘 적을 수 있고 면접도 준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을 길러야 돼요.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에 가장 큰 게 자기 주도성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주도해서 해야 돼요. 활동으로. 그 다음에 기록하는 습관이, 왜냐면 내가 한 활동을 시간이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수능 준비 때문에 그랬어요. 수능 준비가 잘 되면 이 학생은 내신 조금 불리해도 정시의 노고처럼 소유적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제도도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단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생들 얘기 듣고 많이 빼달라고 전화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저희는 조금 섭섭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학부모님들이 빼달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수업은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한다는 착각입니다. 학원이나 인강 수업 듣고 나서 하는 공부가 공부입니다. 이걸 꼭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편하게 택배로 앉아가지고 화면 보면서 공부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이고 시도하는 학생, 이런 학생이 이제 무조건 해봐야 돼요. 무조건.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고등학교 와서는 어떤 활동이든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예만 드릴 건데요. 이 학생은 저희가 세미나 하는데 발표를 시켰습니다.
이런 PPT 없이 발표를 했어요. 1학년 부장선생님이 지금 이 계획에서 한 건데 발표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아예 아무 준비 없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끝나면 저희는 토론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서로 디베이트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해서 계속 저희가 1학년 때부터 발표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적극적인 발표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